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증인으로 돌아갑니다. 관련 뉴스 참 오랜만입니다. 지난 1월에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증명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비서관의 사직의 변은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조국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항상 또 그 본인의 무슨 이름이 왜 외자고 그렇게 이상하냐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래서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최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게 벌써 50일 전이었네. 저희가 뉴스에서 짚어봤었는데 네. 이현정 의원님. 근데 결국 결단을 내렸는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 시점일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3일 날 자신의 있는 법무사무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이제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해서 다시 기소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쿠데타다 그리고 공수처가 생기면 1호 조사로 하겠다 등등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더군다나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즉 전체 공직자들의 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인데 본인이 기소됐는데 사실은 사퇴하고 있지 않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재판이 이제 21일로 앞서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사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나가려면 이미 진작에 나갔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끌다가 나가는 것. 그리고 저는 또 문제가 된 게 오늘 사퇴의 변입니다. 사실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촛불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과연 그런 사퇴의 변이 올바른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사퇴의 변 이제부터 짚어볼게요. 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당시 꽤 큰 이슈였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까지 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한동안 검찰과 법무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럼 사퇴의 변 하나 뜯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세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잖아요. 결국은 날치기 기소,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를 하면서도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날치기 기소는 이제 본인이 피의자 신문 맞지 않아서 기소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날치기 기소라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부담을 드리는 없어야 된다. 저거는 청와대 멤버로 당연히 저는 생각 가져야 되겠죠.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저것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있는 저거요. 촉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특정 세력의 준동. 누구가 뭐 말하는 거죠? 촉불 시민의 명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촉불 시민의 명령이란 게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가 촉불 시민의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촉불 시민의 명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랄 수는 있으나 그 문재인 정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일로 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도 덮고 밀어줘야 되는 게 촉불 시민의 명령이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걸 거스르는 특정 세력의 준동. 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이 좀 지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이래. 이를 표현으로 봐서 아마 뭐 날치기 기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검찰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윤석열 총장 겨냥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저 특정 세력이 뭐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을 얘기하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예. 뭐 정치의 영역이니까요. 저 특정 세력의 준동이라는 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지칭하는 거라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총선 이후에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모르겠지만요. 네. 그게 억울하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무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정 세력의 준동이라는 그 윤석열 사단은요, 촛불 시민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했던 세력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현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칼이 이제 보수 세력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들어오니까 특정 세력의 중동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행보를 짚어봐야 할 텐데 여기 주제로도 나와 있잖아요. 비례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김성애 평론가님.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느냐면 오늘 이제 비례대표 입후보 공무원 사퇴 시한이 딱 오늘 3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들은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는 그것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의 정치가 아직도 어떤 선악 개념으로 싸우고 해가지고서 상대를 거꾸로 트리고 내가 우뚝 서야 되는 그런 정치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서 좀 실망스럽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세 분이 다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서 제가 반대로 가보면 한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국회에 만약에 진짜 비례대표 나간다면 진출해서 본인 뭐 정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출마 선택은 본인 자유예요. 근데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란 말이 거짓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얘기를 참 오랜만에 해봤는데 이른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전국을 휩쓰는 사이 이 조국 사태에 얽힌 이들의 행보도 저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는 절제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망나니에 칼춤 추듯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디언 기후직 수사라는 것이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장혜철 평론가님,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조전전 사건, 그러니까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과 연관됐던 인물들이 지금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 경선에서 탈락했고요. 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지만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연루돼 있어서 많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경선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선은 당원과 국민들이 반반씩 선택하는 겁니다만 지금 민주당 주류의 선택,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중도층 외연 확장 우리가 반성하는 기조로 좀 낮게 간다기보다는 한번 강대강으로 한번 가보자. 어떤 진짜 친문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또 검찰과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세게 붙어서 서초동에 그 모였던 그 민심으로 이번 총선까지도 돌파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 저간의 경선 결과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한 최강욱 비서관 얘기 정리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시시한 검색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 서두에 짚어봤던 성남 은혜강교회가 실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조영 교육감, 계약 연기도 있는데 금리 인하죠. 네 가지는 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문석균 씨 이름까지 있는데요. 다음 주제 바로 여의도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